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4년도 1월 25일 날 시험을 봤네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요, 기출문제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기출문제가 핵심입니다. 사실 그동안 기출문제를 계속 공부해 왔으면 지금 시험 봐도 합격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천국 불신지옥. 지금 시험 봐도 합격이다. 이런 자신감 뿜뿜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말이죠, 60점만 넘기면 되거든요. 지금 시험 봐도 60점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마음을 먹으시고요. 기출문제가 핵심이다. 기출문제가 끝나면 파이널 들어갈 겁니다. 파이널은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과목별 묶음입니다. 과목별.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팍팍 치고 들어갈 겁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치고 들어가는 확인 사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출문제다.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비교하면요, 이론서, 기본 이론서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서는 그냥 큰 흐름, 맛보기다. 맛보기. 개요를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음식을 다 만들었어요. 음식을 다 만드는 그런 과정,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 맛있게 만드는 과정이 기출문제입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만들고, 오늘 이제 소금간, 마지막 소금간, 좀 싱거우면 소금을 좀 조금 넣고, 안 싱거우면 안 넣고, 뭐 그런 마지막 기출문제 시간이죠. 그래서 2014년도 여기는 음식을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다 한 거,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파이널은 식었으면, 기출문제가 이제 식었다. 그럼 대표 먹는 시간이에요.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갖고 대표 먹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찬 거 먹어도 돼. 그러면 안 대표 먹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널은 대표 먹는 시간이다. 그래서 음식 다 해놓은 걸 한 번 더 이렇게 데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밤에 지금 촬영하니까 아주 발음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은 과목별 핵심만 팍팍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간결합니다.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기출문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기출을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거꾸로 공부하는 분들은 이론서, 이 맛보기에 그냥 여기다 목숨 걸고 이론서 글자만 해요. 이거 가장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옛날 투지식 공부 방법, 진해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맛보기는 넘어가고 맛보기로. 기출문제가 핵심이다. 음식을 다 만들었고요. 파이널은 대표 먹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은 속전속결로 포인트만 잡아서 진행할 거고요. 기출문제 다시 한번 마지막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점수를 많이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과목 조사로는 어렵거든요. 인행사에서 무조건 25개에서 20개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쉬워요. 왜? 나온 게 또 나오고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그 내용이고 나올 게 뻔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 뭐 똑같잖아요.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 행동 양식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분석된다. 이거는 그냥 인문학 문제 아니에요. 인간 행동 양식의 전체적인 맥락이 지금 다리만 봐요? 팔만 봐요? 전체적인 맥락이죠. 이건 뭐 공부 하나 마나 상식이죠. 여기서 응용 문제가 나와요. 이 안에서 말장난 돌려요. 그러면 주로 유전적 요인이 유전과 환경이다. 맨날 똑같잖아요.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로. 맨날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 갑니다. 영화기의 특징. 이것도 매일 똑같잖아요. 옳은 것은 엄마와 애착관계. 영세 있으니까. 엄마 젖 주세요.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서열화 획득한다. 좀 구체적으로 가면 뭐예요? 구체적 조작기. 물알론 사고. 인형이 살아있다. 인형 언니 왔어. 언제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약기, 형식 조약기, 여기 전조약기에 해당되죠. 성적 호기심을 갖는다. 이것도 뭐예요? 유치원 갈 때 3세, 6세 전조약기에 해당되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형성된다. 이거 남금기에 해당되죠. 남금기. 또 뭐 3세, 6세 해당된다. 보충 설명해드렸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요. 3번 문제 갑니다. 콜버그 이론 나옵니다.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자유의지를 왜 부정해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야죠.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이 자체가 삑사리다. 더 이상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죠. 콜버그의 이론의 가장 단점은 뭐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성이 낮다는 성차별적 관점을 지녔다. 그래서 성차별적 관점 때문에 콜버그의 이론이 안 좋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비판을 받는다. 비판을 받는 비판점입니다. 이 비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요, 미국의 학자 길리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길리건. 웃기지 마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도덕성이 높을 수 있어. 무슨 말씀이야? 막 이렇게 해서 여자의 배려, 여자는 배려를 더 많이 한다, 남자보다. 그래서 배려를 강조한 길리건 나왔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4번 갑니다. 성격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네요. 이것도 뭐 맨날 나온 것. 과거 나오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무조건 과거 나오면 프로이드예요. 맨날 똑같아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드 과거 또는 뭐 아동기, 옛날을 중요시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동기를 중요시했다. 다 누구다? 프로이드다. 그래서 에릭슨이 아니죠. 프로이트. 하여튼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과거를 중시했다면 프로이트입니다. 보고요. 나머지는 쭉 보면 뭐 로저스, 칼 로저스 따끈따끈하다. 그래서 감정이임, 진실성, 무조건적 수용, 만두라, 자기 효능감, 자신감, 뿜뿜, 피아제, 아동의 인지 발달, 대가리 발달 단계가 있다. 아들러 창조적 자아, 사회적 영향, 사회적 창조적 나오면 아들러다. 아들러 나오면 뭐예요? 아들러의 문제점 열등감이에요.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심이 많은데 이 열등감 때문에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열등감이 문제다. 열등감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우월감 추구다. 웃자고 하는 겁니다. 아들 못나서 열등감. 뭐 이렇게 해서 아들러 하면 열등감이라고 재치봉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러 주관적 개념, 열등감, 창조적자와 사회적 관심, 그래서 지문에 보기에 사회적 나왔다 하면 아들러입니다. 과거 나오면 프로이트, 자기 효능감 나오면 반드라, 인지발달 나오면 피아제, 따끈따끈한 얘기 나오면 로저스. 5번 갑니다. 아동기 7세, 12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나왔네요. 아동기 하면 7세, 12세, 학교, 초딩, 친구,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가만있어 봐. 아동기가 몇 세더라라고 시험장에서 얘기하면, 생각하면 그 삑살이에요. 그래서 이 계속 기출로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그냥 딱 치면 딱 나와야 돼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분 안에 풀어서 마킹까지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으로 나오면 딱 치면 답이 나와야죠. 그래서 답을 포인트 잡는 연습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딱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계속 얘기하지만 첫 느낌이 답이에요. 생각 많이 한다고 정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삑사리가 많이 나와요. 왜? 지문들이 서로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첫 느낌이 답이다. 제발 좀 고치지 마세요. 문제를 잘못 읽은 경우 빼놓고는, 글자를 잘못 읽을 경우 빼놓고는 아리까리 하면 첫 느낌이 답이에요. 제발 좀 고치지 마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 에너지가 무의식에 잠복되었다. 잠복기.
프로이드의 잠복기에 해당한다. 왜 잠복돼요? 성에너지, 리비도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뭐 축구하고 게임하고 노느라고 성적 에너지가 잠복됐다 이거예요. 아, 잠복됐구나. 왜? 친구랑 노느라고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추상적 개념은 형식적 조작입니다. 사춘기죠. 또래 집단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상호작용 많이 합니다. 친구 관계죠.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골고루 완성된다. 이건 뭐예요? 청소년기, 사춘기죠. 학교에서 성공이나 실패 경험이 아동기 자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6번 갑니다. 중년기, 이건 뭐 상식이죠. 자아 통합하면 벌써 뭐예요? 중년기가 아니라 노년기죠. 답 나왔죠? 자아 통합은 노년기다. 나머지 볼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가면 중년기에는 돈 잘 벌면 생산성, 못 벌면 침체성.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갑니다.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 임산부의 교육 정도는 딱, 뭐 이건 딱 봐도 아니죠. 8번 갑니다. 방어기제 그 예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네. 반동 형성. 부모가 가장 싫은 점을 자신이 닮아가요. 아, 맞아요. 제 아내도 그래요. 당신 나쁜 거, 우리 아버지 나쁜 거, 사람은 나쁜 거 다 한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나쁜 거 얘기할 때. 당신 아버님하고 똑같아. 근데 그 행동이 저도 아버지 그 행동이 싫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저도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게 동일시, 동일시. 닮아간다, 동일시. 반동 형성은 뭐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반대로 하는 거다.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 공부에 열정한다. 보상받는 거죠. 자신의 애인을 빼앗겨 결혼한 친구의 얼굴을 의식하지 못한다. 무의식에 집어넣는 거죠. 억압. 실적이 낮은 영업사원이 실적 보고를 회피하고 싶은 때 배가 아프다. 신체화. 신체화를 신체적으로 꾀병처럼 꾀병이든 아니면 진짜 병이든 아파오는 거. 이 아파오는 거를 신체화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전환장애라고도 하는데 전환장애, 신체가 아파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갑니다.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상식이죠. 서비스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안 돼요. 왜냐면 말이죠. 상식이거든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특성이 있다. 아, 이게 왜 동일해요? 사람마다 다 틀리지. 이거 틀리는 사람은 진짜 인지검사 받아봐야 돼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당연하겠죠. 일생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의 과정, 당연하겠죠. 상식이죠. 10번 갑니다. 로저스 나오면 따끈따끈하다. 로저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일무공, 일치성, 진실한 태도로 상담을 하라.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라. 클라이언트를 공감하고 이해하라. 일무공. 개인, here and now, 현재를 강조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 강조하지 않았다. 미래도 강조하지 않았다.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어떤 객관적 입장이 아니다. 현재 객관적 입장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중요해. 그래서 주관적 관점을 중요했다.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다. 이 주관적 경험을 뭐라고 한다? 이것도 로스 잘 나옵니다. 현상학적, 지금이 중요하다. 현상학적 장이다. 현상학적 장. 지금의 심리적 상태가 중요하다. 어떤 심리적 상태? 주관적 심리적 상태. 그래서 주관적 입장, 현상학적 장, 현재, 이런 따끈따끈한 거 나오면 로저스.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로저스 반드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주관적 경험이구나.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다. 병리적 관점 아닙니다. 인간을 비합리적 존재 아닙니다. 이거는 인지정서행동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주장한 거죠. 무의식 나오면 프로이드입니다. 11번 갑니다. 인본주의 따끈따끈해요. 그러니까 이 말장난에 여러분들 인본주의 상담 또 로저스의 상담 칼 로저스가 만들었으니까요.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 또 비지시적 상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하고 이 문제가 똑같아요.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그럼 따끈따끈하죠. 디귿이죠. 따끈따끈. 자아실현 따끈따끈하죠. 무조건적 수용 따끈따끈하죠. 아, 소속과 애정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인본주의 학자, 그래서 로저스와 같이 맥을 이루는 학자가 메슬로우의 5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 메슬로우, 로저스 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 상담이다, 이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속과 애정도 메슬로우죠. 열등감은 뭐예요? 아, 열등감, 아들 못나서 열등감.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아, 아들 못나 열등감, 아들로지. 그래서 이거는 인본주의 학자는 누구예요? 로저스예요, 로저스 또는 메슬로우. 열등감은 아들러다. 12번 갑니다. 사회체계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엔트로피 많이 나오죠. 엔트로피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딱 떠올라야 돼요. 폐쇄체계. 엔트로피. 또 에너지가 정지, 흘러가지 않는다. 체계 내 질서 형태 분화가 있는 상태는 네겐트로피죠. 그래서 분화가 없는 상태다. 3번. 시너지는 체계 내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시너지 효과. 사회적 구조를 말한다. 구조 경계.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다. 항상성. 이것도 개별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요. 13번 갑니다. 융 나왔네. 융도 나올 거 뻔해요. 그래서 인행사는 나올 게 뻔해요. 그 문제 갖고 살짝 돌리는 겁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옳지 않은 건. 음영. 음영은 뭐예요? 그림자죠. 그림자. 어떤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표현하는 거, 나타내는 거. 이게 음영이에요. 인간은 정신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근원적이다. 근원적인 핵. 이건 뭐냐면 원형이에요. 원형. 기본 틀, 원형. 음영은 인간이 가진 그림자, 즉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 그래서 가면 나오면 페르소나라고 보고요. 아니마, 아니모스.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는 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죠. 아니마. 남자가 안녕하세요. 안 된 마. 아니마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처럼 하는 거 아니마. 반대는요. 여자가 남자처럼 하는 건 아니무스죠. 그래서 여성의 남성적 측면 아니무스. 안 된 말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자기는 성격의 중심으로 통일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렇죠. 융, 이것도 잘 보세요. 인생 전반에 작동하는 생활 에너지예요. 생활 에너지를 강조한 건 융이고 성적 에너지를 강조한 건 프로이트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를 강조했고 융의 리비도는 생활 에너지를 강조했다. 프로이트의 제자가 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틀에서 맨날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도 풀면서 지겨울 거예요. 아, 저거 또 나왔네. 너무 시시해 정말로 막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14번 갑니다. 에릭슨 나온 이것도 맨날 똑같잖아요.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 프로이드. 에릭슨하고 프로이드 비교하는 거예요. 자율성 대 수치심. 똥 잘 싸면 똥 오줌 잘 가리면 자율성. 못 가리면 수치심. 어디에요? 학문기. 학문으로 가리니까. 근면성 대 열등감. 공부 잘하면 숙제 잘하면 근면성. 못하면 열등감. 어디예요? 학령기죠. 학교 갈 때. 학령기. 구체적 조작기. 신뢰감 대 불신감. 저 잘 죽으면 신뢰감. 우는데 저 안 주면 불신감. 이건 뭐예요? 구강기. 그렇죠. 저신이니까. 3번이죠. 친밀감 대 고립감. 애인이 있으면 친밀감. 애인이 없으면 고립감. 언제예요? 청소년기죠. 자아 정체감이 안정돼 있고 아니면 정체감이 혼란해. 언제예요? 사춘기죠. 언제예요? 청소년기. 그래서 이 문제 갖고 맨날 랜덤 돌립니다. 15번 갑니다. 학자 주장, 이거 많이 나왔죠. 반두라, 옳은 것. 또 나왔잖아요. 반두라, 좋은 행동을 따라서 해라, 관찰학습, 모방학습,
반두라, 자기 효능감, 자신감 뿜뿜, 관찰학습, 모방학습. 오, 교수님 따라서 했더니 합격할 것 같아. 자신감 뿜뿜, 자기 효능감 뿜뿜, 관찰학습, 믿음 천국, 불신조. 그렇죠. 이런 게 안 되면 관두라. 이게 잘 되면 반두라.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쭉 보면요. 뭐 의식적 사고. 의식적 사고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죠. 이게. 인지에서 하죠. 인지가 뭐라고요? 대가리. 인지 발달, 대가리 발달. 누구예요? 피아제죠. 피아제의 인지 발달. 동기와 자신감 뿜뿜 누구예요? 반두라. 결정되어 있다. 결정인자. 결정. 5세에 결정된다. 과거에 결정된다. 누구예요? 프로이트. 인간 발달의 여러 단계, 점성 원칙. 8단계 단계별로 점점점 올라간다. 누구예요? 에릭슨이죠. 에릭슨.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이런 문제에서 이제 이런 바운더리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아동기 또 나왔네요. 아동기 딱 나면 어디예요? 아, 학교, 초딩, 친구. 그럼 답 나왔어요. 단체 놀이를 통해서 협동, 경쟁, 협상 능력이. 그렇죠. 아, 단체 놀이. 학교 가서 축구하고 협동, 경쟁, 협상한다.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7번 갑니다. 성격 이론의 학자와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분석 심리 이론, 용, 인본주의, 인간주의, 내단단주의, 칼 로저스, 사회학습, 모방학습, 관찰학습, 반두라. 개인주의 심리, 개인 심리 이론, 개인 심리 이론 뭐라 했어요? 키워드가 열등감. 열등감 누구예요? 아들러. 딱 떨어지잖아요. 아, 메슬로우의 아들러구나. 메슬로우는 인본주의고요. 행동주의, 파블로프, 스키너 뭐 이런 사람들 있죠. 18번 갑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네요. 특징으로. 청소년기 13세, 24세네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이때의 특징, 여성보다 남성에게 섭식장애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나오는데 섭식장애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식사를 거부하는 거식증이 있고요. 또 식사를 거부하다가 또 한 번 먹으면 또 폭풍 흡입, 폭식증이 있죠. 이건 뭐와 관계 있어요? 다이어트와 관계 있죠. 그래서 여성이 더 섭식장애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요, 자아 정체감 확립이 주요 발달 과업이다. 옳은 거죠. 그래서 또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가설을 통한 영역적 사고,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다 옳은 내용이고요. 1번이 틀렸다. 요 내용들은 이제 청소년기니까요. 아동기의 내용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기에도 또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여기서는 청소년기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복되는 내용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 추론 같은 경우는 아동기에 해당하지만 또 청소년기에도 같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갑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중 다음에 설명하는 개념은 보존 개념 딱 나오죠. 보존 개념 뭐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 질량이나 똑같다.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죠. 학교 하면 구체적 조작기, 학교 구체적 조작기 7세, 12세 이게 딱 떨어져요. 유목화, 묶음이죠. 탈중심화, 자기 중심에서 탈중심화, 학교에서 다 배운다. 20번, 노년기의 특징으로 오는 건 이건 상식이죠. 단기 기억보다 장기 기억의 감퇴 속도가 느리다. 이것도 나오면 맨날 똑같이 나옵니다. 노년기. 공부해보면 맨날 이 문항이 똑같아요. 이 문항 갖고 계속 돌려요. 물론 이런 건 바뀔 수 있죠. 근데 이 문항은 계속 써먹어요. 노년기.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기억날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옛날 얘기를 자주 하세요. 옛날에 또 했던 얘기 또 하세요. 아, 저거 또 저번에 그 다음에 저거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 나올 거야 라고 하면 딱 정확해요. 그래서 말이요. 소를 키웠거든? 소가 송아지를 2마리 낳네? 아,
그다음에 대학을 갔어 내가. 그래서 네가 대학을 간 거야. 그걸 팔았어. 뭘 레퍼토리 똑같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옛날 기억. 장기 기억은 오래 기억하는데 또 어저께 일은 잘 몰라요. 그래서 단기 기억보다 장기 기억이 감퇴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장기 기억을 잘한다. 옛날 일을 기억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나왔고요. 나머지 옳지 않은 거니까 볼 거 없습니다. 21번 갑니다. 다음 상황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는 이제 기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파이널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기출을 다진 상태에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냐면 예를 들면 이럴 겁니다. 자, 노년기의 특징. 노년기는 장기 기억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여러분 다지고 파이널을 보셔야 됩니다. 기출 안 보고 파이널 보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상황이 설명하는 개념은 스키너 나왔네요. 벌써 탑 나왔죠. 스키너, 쥐새끼. 그래서 쥐가 레바를 딱 누르니까 먹이가 뚝 튀어나오더라. 아, 배고플 때마다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 이게 뭐예요? 강화죠, 강화. 이걸 뭐예요? 조작겠죠. 조작적 조건화.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 스키너 나왔다. 22번 합니다. 문화에 관한 설명, 이것도 문화 맨날 똑같아요. 나오면 이 문항만 나와요, 이 문항만. 다른 건 이제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기출하고 똑같이 안 나오는데요? 문제가 밖에 나오던데요? 이 문항은 맨날 똑같아요. 이거 맨날 출제자가 만들어놓고 써먹어요. 이건 이제 바꾸겠죠. 근데 이것만 외우면 돼요. 문화통합은 둘 이상의 사회가 장기간에 겹쳐서 둘 이상의 사회가 장기간 겹쳐서 한쪽이 양쪽의 문화체계가 변했다. 변화 나오면 뭐예요? 변형이다. 문화 변형이다. 맨날 나오잖아요. 통합이 아니라 변형이다. 맨날 이 지문만 나와요. 이 문항만. 이건 이제 바꿔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외워두면 어떤 문제가 응용 문제 나오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얘는 볼 거 없죠. 해결됐으니까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또 분석해요.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죠. 또 보면 헷갈리죠. 금방 이해되는데 내일 가면 또 까먹죠. 공부가 어렵다는 거는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23번 갑니다. 유학이 또 똑같잖아요. 옳은 것은 다 오르네요. 유학이는 뭐예요? 3세 익사니까 타율적이다. 자아 개념, 자아종. 나는 중요해. 이때 홍준. 그러니까 혼자 소꿉놀이. 이게 내 거야 하잖아요. 장윤정 씨 딸 아주 귀엽잖아요. 하영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에서 남근기에 해당한다. 타인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발달한 거 아니에요? 시작한다. 다 옳다. 여기서 타인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점이 발달했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시작한다가 유학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 유학일 때 무슨 사회적 관점이 생겨? 이러면 안 돼요. 사회적 관점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사회적 개념을 알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 나만 먹으면 안 되겠네. 친구야 너도 먹어. 뭐 이런 개념이 생기겠죠. 74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은 청소년기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며 고민하는 거 중요해요. 고민, 갈등, 아픔. 아픔만큼 성숙해야죠. 노래도 있잖아요. 아픔만큼 성숙한다. 아파해야 돼요. 청소년기에. 아프니까 청춘이지. 이런 맞죠? 아프니까 청춘.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촬영이 밤에 하니까 막 지금 정신도 저도 혼미합니다. 하여튼 이게 뭐야? 청소년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체성이 찾아가는 과정, 유예됐다. 찾는 과정이다. 완성되기 전이다. 그래서 정체감 유예다. 유예하다가 성취한 건 뭐예요? 정체감 성취죠. 수행이라는 건 없고요. 정체감 유술도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정체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공부에 네, 의대가 네, 공장가 네,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란, 혼미, 뭐 혼란한 상태 막 이렇게 보는. 키블러스 이것도 엄청 나오죠. 부분타 우수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분타 우수 항상 강조했어요. 그래서 부정 단계, 분노 단계,
타협 단계, 타협을 뭐라고 그래요? 협상 단계, 또 우울 단계, 수용 단계. 이거는 가로 집어넣고 여기 뭐가 들어가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 순서도 나오고 여기서는 이 해설도 나오고. 이것만 외우면 다 맞췄어요. 형식만 틀리지. 왜? 부정, 분노, 타협, 우가 없네요. 노력이 아니라 우수죠. 우울, 수용. 쉽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기 위해서 이겨내려니까 우울하죠. 우울하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우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이겨내야죠. 수용한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충격과 심한 불신감을 나타내며 강하게 부정한 다음에 주변 사람에 화를 내고 건들지 마! 분노하다가 죽음을 연기하고 싶어서 그래 약도 먹고 노력해 타협해야지 운동도 하고 하려니까 우울해. 하지만 또 담대하게 수용해야지. 부분타우수라고 키블러스는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행사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공부 해보면서 알겠지만요. 진짜로 나온 게 또 나오고 그 문제가 그 문제고 맥락 흐름만 알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바운다리 그 안에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25문제 중에서 25개 다 맞으면 좀 재수없으니까 23개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과목 끝내고요. 2과목 가겠습니다. 2과목 사회복지조사론. 조사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 또 어떻게 어려운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26번 갑니다. 단일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 사례 연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기초선 설정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입을 하는 거고요. A, B 기본이죠. 그래서 A, B가 있고 위기 상황일 때는 기초선 필요 없고 B, A, B 쭉 나오지 않습니까? 또 A, B, C, D 이렇게 있고요. 단일 사례다. 그렇죠? A, B, C, D 여러 명을 기초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여러 명. 기초선으로 성수교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기초선으로 프로그램 안 돌리니까요. 성수교과를 통제할 수 있다. 비관여적 보면 되니까요. 비반응성, 반응을 봐야 돼요. 보고 반응을 봐야 돼요. 그래서 비반응성이 아니라 반응성이다. 단일 사례 연구는 반응성이다라고 찌찌뽕 해두시기 바랍니다. 27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조사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보편적 복제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과거 10년간 한국 주요 일간지 자료를 봤네요. 쭉 보면 표집이 가능하죠. 자료니까. 수량 분석, 일간지 자료 나오죠. 코딩은 수량의 수량, 수량화. 2번, 3번 지문은 똑같은 거죠. 수량 분석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코딩도 가능하다. 인간의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다. 당연히 활용할 수 있겠죠. 이건 상식이죠. 사전조사가 필요치 않다. 사전조사 필요하죠. 일간지가 10년간 있는지 없는지 미리 조사를 해봐야죠. 28번 갑니다. 2차 자료 분석. 앞에 나왔던 일간지 자료입니다. 신문.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여러분들 시험은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 조사론이 왜 어렵냐면요. 첫째,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그리고 용어가 생소해서 어려운 거예요.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말장난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런 말 하면 또 박사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박사들이 몇 명 왔거든요. 제 수업 겁나게 싫어해요. 왜? 박사들은 지적 갑질을 하고 싶어요. 자기가 배운 걸 막 써먹고 싶어요. 그래서 고급진 용어를 좋아하고 고급진 용어. 영어로 설명해달라고 하고 또 구체적으로 비교 설명해달라고 하고 이 박사들 아무런 어떤 효용 가치가 없는 걸 또 물어보고
자기가 아는 걸 또 갑질하려고 하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 가르치기가. 그리고 변화가 안 돼요. 성격 고치라면 안 고치고. 이 지적 갑질이에요. 근데 박사들이 이게 뭐 전체는 안 그렇지만 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딱. 제가 볼 때는 잘못 배워서 그래요. 한 분야만 공부했기 때문에 이 분야 말고는 몰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을 때 워크숍을 가요, 교수들. 그러면 상담심리 워크숍 가면 융화가 안 돼요. 맨날 싸워요. 프로이드 연구원에는 프로이드 말만 하고 융 연구원에는 융만 얘기하고 얘는 프로이드가 맞다. 융은 아니다. 융이 맞다. 맨날 아주 좀 속된 말로 이질할만 해요. 저는 한마디예요. 밥이나 처먹어. 니들이 알아서 연구하고 이놈이나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고 뭘 학문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주장하는 거지. 주장.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학문은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그 프로세스를 과정을 배우는 거지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 안 맞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파고들수록. 그래서 박사들이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만류인력법칙. 거창할 것 같죠. 우리 학교 때 배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뉴턴이 낮잠 자다가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오! 위에서 떨어졌네? 만류인력법칙. 중력. 누가 몰라? 이걸 뭐 대단한 이론처럼 뭐 배우잖아요. 과학 시간에. 이게 장난 아니에요. 장난. 나도 할 수 있어요. 오! 위에서 떨어졌네? 당연하지. 그럼 밑에서 떨어지겠어요? 이걸 뭐 이렇게 힘들게 배워요? 근데 힘들게 배우잖아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헛배웠어요. 왜 그럴까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겠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의 힘이 있다. 블랙홀, 뭐 우주의 블랙홀 연구를 한 게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블랙홀, 뭐 빨아들이는 힘, 이런 압력에 의해서 공간의 압력에 의해서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사과가 위에 있어요. 여기서 공간을 밀어버리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뉴턴이 틀린 거예요. 그럼 아인슈타인이 맞나요? 아니에요. 얘도 틀려요. 그럼 교수님 누가 맞아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냥 말장난.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말장난 하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얘 말도 맞고 얘 말도 맞고 별로 중요찮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넘어가요. 말장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연구를 하고 그래야 박사를 받고 그래야 돈이 나오니까. 그냥 말장난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너무 많이 연구할 거 없어요. 그냥 말장난이다. 조선원도 뭐예요? 조선원을 너무 박사처럼 연구하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자꾸 연구하려고 하니까. 연구하지 마세요. 그냥 조선원 말장난이다. 그냥 말장난 잔치 이러면 쉬워요. 그래서 조선원은 뭐라고요? 말장난이다. 특히 말장난이다. 여기 보여. 자료의 결과값, 결칙값. 이걸 이제 이렇게 잘못하면 용어를 잘못 알면 결측값은 결과의 예측값이다. 이러면 이제 삑사리가 나요. 근데 이렇게 이 용어를 또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 국어가 안 되는 국어. 결칙값은 뭐예요? 결핍됐다 이거예요. 결핍됐다. 뭐가? 측량이 그 측량값이 결핍됐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게 저 말이구나라고 아는 분들 계실 겁니다. 꼭 우리 카페에 좀 써주세요. 교수님 이제 알았어요. 그런 분 계시다니까요. 이 용어를 모르면 이거 10시간 공부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측량값이 결핍다. 그러니까 추적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왜? 측량값이 결핍됐으니까. 이게 말장난 아니에요. 국어 문제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것처럼 뭐 자료의 결칙값을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10시간 공부해요. 간단한 거. 측량값이 없다. 결핍값. 이걸 뭘 10시간씩 공부해요. 다 헛공부하는 거지. 마치 이런 거죠. 슈퍼마켓 가서 저기 바나나 1개 주세요. 그래서 바나나 1개 하고 빵 하나 주세요. 그래서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될걸. 빵 하나와 바나나 1개를 루트값으로 씌워서 결칙값을 빼고 채빈값과 표준편차를 구해서 계산해 주세요. 마트에서.
그러면 똑똑하다고 그래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에요. 또라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학문은 그냥 말장난이에요. 우리도 뭐예요? 이거 사회복지사 우리 실무에서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냥 합격만 하는 겁니다. 합격.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그래서 말장난이다 하면 공부가 쉬워져요. 아, 중간값이 결핍다. 그러니까 추적할 수 없겠죠. 쉽잖아요. 나머지는 말장난이니까 뭐 사례 분석 가능하다. 그렇겠다. 뭐 그렇겠다. 끝. 나오면 이게 나오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두가 길었지만 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아, 학문은 말장난이다.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냥 박사는 박사학위 받기 위한 프로세스고 우리는 시험 보기 위한 프로세스다.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말장난만 잘 찾아가면 돼. 말장난을 잘 분석해서 답만 맞추면 된다. 결국은 말장난을 알아보는 게 공부예요. 너무 연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게임입니다. 어떤 것이 말장난을 한 거가 이거를 찾아내는 게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이거를 기존 데이터를 수정하고 편집해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분석할 때 그런 법 알파 개수를 분석하냐, 뭐 그런 법 알파 B를 분석하냐, 이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정부나 연구소는 통계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어떻게,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이거구나. 오케이 끝. 넘어가면 쉽다니까요. 공부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조절 변수. 조절은 뭐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뭐뭐에 따라서. 그래서 따라서. 뭐뭐에 따라 나오면 조절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뭐에 따라 나오면 조절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게 비슷한 소득일 때 거주 지역에 따라 이게 나왔네요. 여기도 교수님 따라가 있네요. 앞에 전제 조건이 비슷한 소득일 때라고 여기서 벌써 조절을 해버렸어요. 이 조절을 해버린 걸 뭐라고요? 통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써먹었어요. 써먹었으면 이게 조절을 여기서 써먹었기 때문에 비슷한 소득일 때 비슷한 소득에 따라서 거주 지역, 이게 국어로 보면 애예요. 거주 지역의 삶의 만족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써먹었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 아니라 이거는 따라가 아니라 얘가 된다. 그래서 표현만 했죠. 그래서 비슷한 소득에 따라서 거주 지역의 삶의 만족도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말장난한 겁니다. 아, 이것도 말장난이구나. 여기가 따라고 여기가 애구나라고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요. 포인트 잡으십시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30분 갑니다. 표집 오차.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표집 오차는 뭐예요? 표집한 거예요. 어디서?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숫자를 뭐라고 그래요? 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수변수. 모수하면 모수가 뭐예요? 또 이 용어를 모르면 어려워 보여요. 모집단 간단하잖아요. 모집단의 숫자, 모수. 그럼 이거 모집단은 전체 집단. 다른 말로 뭐래요? 전체 집단. 전체 집단에서 표집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표집 오차. 이건 뭐 전체 표집을 할 때 표집은 뭐라고 그래요? 샘플링. 여러 번 샘플링 추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표집 샘플링은 여러 번 할 때 생기는 오차를 표집 오차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국어만 알면 돼요. 그럴 때 보세요. 모집단의 크기가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앞에가 뭐예요? 표집 오차니까 모집단과는 상관없어요. 이건 뭐예요? 표집 집단이 있죠. 표집 집단의 크기에 비례한다. 말장난이에요. 그냥 모집단이 아니라 표집 집단의 크기에 비례한다. 왜? 표집 오차에 대한 물어보는 거니까. 말장난이니까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표본 규모가 클수록 감소한다. 이건 별도로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표본 규모가 크다. 표본 규모가 크다는 건 뭐예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다. 이거. 왜? 표본 크기를 크게 확장했으니까요. 그래서 대표성이 있다. 대표성이 있을수록 오차는 감소한다. 당연하겠죠. 대표성이 있으니까. 표본 규모가 작을수록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면 아 말장난이구나. 그래서 표본 규모가 클수록 감소한다. 왜? 표본 규모가 크면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얘는 말장난이구나. 모집단이 아니라 표집 집단이다. 31번 갑니다. 가로 안의 내용 알맞는 것은 A 초등학교는 4학년 수학 능력 검사에 무슨 타당도를 확보해서 수학 교사들의 회의를 통해서 연산 논리, 기하, 전문적인 내용 있죠. 전문적인 내용. 전문 내용,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내용을 알죠? 그래서 전문가 내용 타당도, 그래서 전문가 나오면 내용 타당도, 전문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내용 타당도. 32번 갑니다. 질적 연구와
반대가 뭐예요? 양적 연구죠. 데이터 값을 정하는 거. 질적 연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논문이에요. 논문, 사례. 오랫동안 심도 있게 연구하는 거. 오랫동안 심도 있게 연구하기 때문에 논문 쓰는 게 아주 힘들어요. 지랄 맞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뭐 공부하신 분들이 보시면 석박사 분도 계시겠지만 박사 논문 썼어요. 엄청 몇 년 동안 걸려요. 이거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한 명도 안 써먹어요. 그냥 박사 받기 위한 프로세스지 세상에서 한 번도 안 써먹어요. 어떤 사람은 지가 썼는데 지 제목도 몰라요. 그냥 그때 그냥 통과하는 어떤 이 관례의 관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기억 디귿이다. 기억 디귿이다. 옳은 것입니다. 얘가 틀리네요. 서비스 평가에서 정성적 정성. 그래서 정성적 질적을 다른 말로 정질적 연구라고 그래요. 정적이다. 아주 오랫동안 심도 있게 한다. 정성적, 정질적, 질적 같은 말입니다. 양적 도구가 아니므로 신뢰도를 따질 수 없다. 아니다. 신뢰도 따져야겠죠. 왜? 논문 신뢰도 따져야겠지 않습니까? 연구자 자신이 연구자 논문에 자신도 대입할 수 있죠. 구조와 조작화의 과정을 거친다. 구조와 조작화는 뭐예요? 실험이죠. 실험은 뭐예요? 데이터 값이 있죠. 이건 뭐예요? 양적 측정이죠. 그래서 답을 구하면 되겠다. 흐름만 파악하면 됩니다. 포토가 잘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확인하시고요. 33번 갑니다. 다음은 다양한 표집 방법이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엄청나게 복잡하죠. 최대 변화량 표집, 예외 사례 표집, 의도적 표립. 이거 석사 과정에 나오거든요. 석사 과정 최대 변량 표집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이거 5주 걸려요. 한 달 반 걸려요. 이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래 공부한 사람이 불합격되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하니까. 쭉 읽어보세요. 희망복지지원단 쭉 어쩌고 분석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담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지자체와 가장 적은 지자체 2군데를 연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였다. 우선 선정했대요. 아울러 전체 지자체의 연평균 담당 사례가 150사례인 것을 확인하고 담당 사례가 100사례 정도인 지자체와 200사례 정도인 지자체 2군데를 추가로 부여봐. 아유,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읽다가 돌아버려요. 여기 읽으면 이거 까먹고, 여기 읽다가 보면 여기 까먹고. 이런 문제는 간단해요. 다 배우면 돼요.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 동질적 표집. 동질적은 같은 집단이에요. 여기 같은 집단 없잖아요. 동질적 표집은 아니구나. 교수님 뭐예요? 이건 뭐예요? 최대 변량. 그냥 최대 변화량 표집은 그냥 변화량이 최대구나. 그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동질적 표집은 없다.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공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 문제 나오면 안면타당도 동질적 표집 5번 이내 끝 넘어가면 아름답습니다. 34번 갑니다. 다시 갑니다. 잔소리 같지만 이런 걸 공부하는 분들이 나는 많이 공부했어. 열심히 공부했어. 이거 헛발질이에요. 헛발질. 공부 잘못한 거예요. 34번 갑니다. 사회조사의 윤리적 원칙으로 이거 말장난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만 조사 내용이 윤리니까 비밀 유지는 항상 유지가 돼야죠. 익명성이 유지가 됐건 안 됐건 당연히 유지해야죠. 끝. 35번 갑니다. 사회조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보시오. 기억 디귿이네요. 탐색기술 설명적 그렇겠지. 패널 조사와 동료매 집단 나옵니다. 동일 대상인데 대한 동일 대상은 패널 조사예요. 종단 연구, 오랫동안 한 사람을 연구하는 거. 동료매 집단은 동일 대상이 아니다. 탐색적 조사의 경우에도 명확한 연구 가설과 구체적 조사 계획, 가설과 조사 계획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탐색적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순서가 앞에 옵니다. 연구 가설과 조사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탐색적 조사를 한다. 36번 갑니다. 실험 설계가 적합한 상황은 실험 설계는 뭐예요? 실험 설계. 프로그램 돌린다. 개입한다. 그 개입하는 상황이 뭐예요? 무료 급식 서비스를 받은 노인의 변화를 분석하고 무료 급식 서비스를 받았다. 이건 뭐예요? 프로그램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실험 설계가 적합하다. 나머지 볼 거 없다. 37번 갑니다. 조사 연구의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 연구 과정의 관련 분석으로만
자료의 분석으로 조사 연구 과정이 마무리돼요. 분석은 초기 단계죠. 맨 막판이 뭐예요? 보고서 작성이죠. 자료 분석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 말장난이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자료의 분석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다. 끝. 나머지 옳은 거니까. 심심할 때 연구 문제의 발견 설정은 조사에 그렇구나. 가설은 안 심심하면 넘어가세요. 그냥. 38번 갑니다. 측정의 신뢰도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뢰도 같냐 안 같냐. 타당도 맞냐 안 맞냐. 측정 도구의 높은 신뢰성이 측정의 타당도를 보장하지 않아. 그렇죠. 신뢰도는 같냐 안 같냐.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 같을 수도 있고 이건 용어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찌찌뽕 할 수도 있고 찌찌뽕 안 할 수도 있어요. 측정 도구의 높은 신뢰성이 측정의 타당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 용어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아주 단순하죠. 편향 하나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편향은 측정의 체계적 무작위 오류와 관계가 있다. 편향은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쪽으로 막 쏠리는 거죠. 편향이죠. 이거는 어떻게 쏠려요? 한쪽으로 체계적으로 쏠리죠. 그래서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온 적 있습니다. 동일인이 한 체중계를 여러 번 몸무게를 측하는 경우는 체중계에 여러 번 나왔더니 60kg예요. 그러면 신뢰도가 있죠. 이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다.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예요. 저울을 쟀는데 내 몸무게가 60kg예요. 근데 잴 때마다 80kg예요. 한 번 잴 때도 80kg, 두 번 잴 80kg. 이건 뭐예요? 안 맞죠. 이건 타당도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일관성이 있죠. 계속 80이니까. 이건 신뢰도가 있는 거죠. 일관적이니까요. 39번 갑니다. 다음 연구 설계의 내용에 확인할 수 있는 내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지진에 의해서 정신적 충격에 빠진 지난 지역 주민 대상 위기 개입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위기 개입 직전과 개입 후 한 달이 시간이 지났네요. 한 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속성의 변화가 있는 것. 이건 뭐예요? 성숙 효과가 내적 타당을 좋아한다. 그렇죠. 성숙 효과는 시간이 변했다. 시간이 변한 걸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성숙됐다. 시간이 변하면 사람도 성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고 있다. 한 달간 시간 지났다. 성숙효과 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0번 갑니다.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든 지식은 잠정적이라는 태도에 기반한다. 그렇죠. 과학적 방법. 이게 딱 맞아. 그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조사하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가설하는 거죠. 그래서 잠정적 가설이다 라고 딱 떨어져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1번 갑니다. 우편조사, 전화조사, 대면 면접조사에 관한 뭐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을 조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서베이 조사죠. 옳은 것은 어린이나 노인에게 대면 면접 조사가 가장 적절하다. 그렇죠. 대면 면접이죠. 어린이나 어리고 노인이니까요. 우리 장모님도 전화 와요. 김서방, 핸드폰이 뭐가 안 돼.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야 돼? 제가 계속 설명해요. 1시간 동안 계속 설명해요. 알았어 하다가 또 전화 와요. 안 되는데 결국은 또 전화 와요. 김서방, 잠깐 커피숍에 만나서 가르쳐줘. 대면 면접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상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우편조사와 응답률이 가장 높다. 응답률이 가장 높은 건 우편조사가 아니잖아요. 응답률이 면접조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답이 딱 떨어지니까요. 42번 갑니다.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사례에 관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 갈등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해봅시다. 이거 아니잖아요. 상식이죠. 43번 갑니다. 설문지 작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다. 배타적이지 않아도 된다.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폐쇄형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문항에 딱 정해져 있죠. A, B, C, D 질문해서. 근데 얘하고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하면 헷갈리죠. 그래서 비스무리할 때는 얘를 따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객관성도 생기고 타당성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44번 갑니다. 이때 이런 거 연구하지 마세요. 나오면 이거 나와요. 44번 갑니다.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독립변수가 있습니다. 항상 설명을 똑같이 드릴게요. 독립변수가 있고요. 독립변수, 신민항하고 원빈항하고 CF, 커피 찍은 거 있죠. 그래서 옛날 CF예요, 옛날. 아, 나 그거 CF 기억나라고 하면 옛날 분이에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들으세요. 신민하고 원빈이 CF를 찍었는데 카푸치노 커피예요. 카푸치노 거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신민아가 커피를 쫙 먹는데 거품이 입술에 묻었네요. 원빈이 다가가서 이렇게 딱 꺼주는 척하면서 키스를 했습니다. 그때 생긴 게 뭐예요? 거품 키스예요. 거품 키스의 원조가 이겁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 얘네들 뭐 했어요? 거품 키스했죠. 거품 키스한 거예요. 이게 종속 변수예요. 왜 했어요? 커피 거품 때문에, 커피 거품 때문에 이게 원인이죠. 독립변수가 원인이니까. 커피 거품이 원인이에요. 이게 독립변수예요. 이것들 뭐 했어요? 키스했죠. 키스가 종속변수예요.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예요? 신민아가 이쁘잖아요. 그러면 신민아의 미모 때문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간접 영향을 준 건 매개변인이라, 매개변인은 종속변수에는 영향을 주지만 독립변수와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없어요. 종속변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여러 번 정리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근데 뭐뭐에 따라, 날씨에 따라, 기분에 따라, 뭐가 따라 나오면 이건 뭐예요? 조절 변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변수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옳은 것은 독립변수는 모든 형태의 척도, 명서 등비에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원인이니까 다 되겠죠.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종속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게 이 둘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통제변수는 종속변수 관계성이 없어야 한다. 쭉 나오는데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45번 갑니다.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적, 일반화 나오면 뭐예요? 외적 타당도죠. 쉽게 나오죠. 맨날 나온 것도 나옵니다. 46번 갑니다. 노인의 우울에 관한 연구할 때 조작적 정의 단계에서 해당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라면 이건 뭐 조작적 정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실험해야죠. 실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데이터값 나와야죠. 데이터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척도가 나와야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 척도, 재치봉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갑니다.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커트 척도의 각 문항은 등간 척도다. 리커트 척도는 이겁니다. 매우 만족, 보통, 안 좋음, 매우 안 좋음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리커트 척도는 서열 척도다. 등간 척도가 아니라 서열 척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서스톤 척도는 자극 중심 문항이에요. 자극 중심. 서스톤 하면 옛날에 뭐가 나와요? 서스톤. 이것도 CF 나오거든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소스펜 차약. 소스펜 차약 어디에 넣지? 해열제. 똥구에 넣지. 똥구. 똥구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극되죠. 그래서 자극 중심 문항으로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극 중심 문항을 만들려면 뭐예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의미 분화는 뭐예요? 의미 분화. 여러분 아시죠? 이건 의미 분화 척도. 좋냐? 매우 좋다. 매우 안 좋다. 양극단. 이걸 의미 분화죠. 그래서 한 쌍의 반대가 되는 형용사를 쓴다 그렇죠. 매우 좋다, 매우 안 좋다. 이게 반대, 양극단, 문항, 의미 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번 갑니다. 비확률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비확률 표집이에요. 비확률 표집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확률 표집이죠. 확률 표집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단, 층, 집, 개. 단순 무선 표집, 칭화 표집, 집약 표집, 계층적 표집, 단순 무선 표집, 제비뽑기. 이건 이제 무작위 할당하고도 연계가 있죠. 칭화 표집, 속성이 다를 때 각 속성마다 측정하는 거 좀 전문적이죠. 집약 표집, 통으로 묶어서 속성이 같을 때 하는 거, 계층 표집, 체계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죠. 이건 이 네 개를 확률 표집이라고 한다. 이 비확률 표집은 말 자체가
표집틀이 없고 편견이 개입될 수 있어요. 왜? 확률이 아니니까. 질적 연구의 빈번히 활용한다. 그렇죠. 비확률. 그래서 비확률 표집하면 이것도 그냥 논문, 정질적 검사 뭐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정질적 검사, 논문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 있다? 아니다. 연구자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49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또 쉽게 공부하면요. 그냥 잔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아, 비확률이니까 확률이 아니니까 일반화 안 되겠지. 끝.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요. 49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서울의 지역사회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은 서울시 각 급별 복지관 종사자 비율 나오네. 비율. 비율은 뭐예요? 할당한 거죠. 비율 나오면 할당 표집이다. 이렇게 하면 공부 쉬워요. 근데 이걸 못 찾고 계속 뭔 말인지 한 번 읽어보고 모르고 두 번 읽어보고 모르고 또 썼다가 또 고치고 이번 진짜 할딱거려요. 그냥 비율 나오면 할당 끝 이러면 쉽습니다. 50번 갑니다. 척도의 종류 각각 바르게 짝져진 것은 교육 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서열 있죠. 순서. 정규교육에 받은 기간은 절대 0점이 있다. 0의 의미가 있다. 기간 안 받은 사람은 0이잖아요. 그래서 비율이죠. 절대 0점이 있다. 비율. 출신 고등학교 지역. 이건 이름이죠. 출신 고등학교 지역은 이름이었어. 정답 5번이 딱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어는 말장난이다. 아무 말 잔치에서 말장난을 찾아가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십시오. 너무 연구하면 미쳐버린다. 잘못 공부하면 지네가 된다. 그래서 쉽게 공부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교시 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